살찐 돼지를 더 살찌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드러누워서 잡니다. 오히려 저희가 중심을 잡으면 그러면 살찐 돼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이어트 시키게 만드셔야죠. 그 힘이 국민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살찐 돼지는 김영주 의원님 양당을 말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살찐 돼지한테 밥 더 줘봤자 그냥 누워서 잠만 잔다. 네.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.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국민의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줬을 때 20대 국회에서 잘했어야죠. 잘했어야 됐다. 네. 이제는 더 이상 살찐 돼지들이 뒹굴뒹굴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표를 주는 마음은 어떻겠어요? 왜 그런 상황을 만드는지 지금처럼 좋은 말하자면 다당제 구도의 좋은 제도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 네. 그런 부분들을 나는 전혀 책임 없고 저 양당만 책임있다. 양당 문제가 많아요.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비애가 뭡니까? 다른 데 줄 데가 없다. 그런 거잖아요. 그게 단 일부의 책임이 있다. 그 얘기부터 시작하셔야죠. 돼지 예. 살이 쪄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래 무게가 많이 나가야지 팔 때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. 조금만 다른 그래서 내용이면 예, 요거 보고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제가. 예. 그런가 하면 정작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 선관위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. 열린민주당은 초대받는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초대받지 못한다고 해요. 국민의당의 굴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담 토론회 참석 요건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, 직전 선거에서 3% 이상 득표,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% 이상인데 국민의당은 지지율을 저렇게 못 받았다는 거죠. 더불어시민당, 미래한국당 당인 참석 가능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토론회에 참석이 가능한데 국민의당은 평균 지지율 5%를 못 넘어서 참석이 불가하다. 그러니까요. 저도 다음 주에 이제 후보자 토론회, 공식 후보자 토론회 이제 갈 때 진행을 보는 사람들은 의상색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. 그렇군요. 후보자들의 그 정당 색과 비슷한 색깔을 입으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당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는지 꼭 봐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당은 안 오니까 오렌지색은 가능하겠군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앞서 안철수 대표가 살찐돼지 발언했을 때 전 그 말, 잠깐, 그 국민의당을 찍어 주십시오.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발언은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. 거대 양당들이 더 거대해지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까. 그래서 살찐돼지가 아닌 그러면 좀 가난하지만 괜찮은 어떤 찾아야 됐을 때 투표용지가 지금 이렇게 기니까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. 다만 저 대안이 없다라는 말에 좀 이견을 내세우고 싶은 게 대안이 저는 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우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대안이 없으니까 살찐 돼지를 더 살찌게 하자라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국민들 각각이 선거 투표하러 갔을 때 좀 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. 그러니까 양쪽을 찍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대안이 있으면 이것밖에 답이 없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저 안철수 대표의 저 발언도 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만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사실 조금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조금은 새로워 보이는데 그게 또 먼지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. 다만 과거와 조금 달라졌다라면 본인 스스로 과거에 대한 잘못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전략적으로 내세우면 어떨까라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너무 양당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고 미안하지만 보고 싶은데 지금 이 기회가 좀 적다라는 것도 지금 이번 우리 선거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근데 그러면 장수초 소장님. 네. 이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토론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토론회를 보는 분들은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래도 예전에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지대 정당으로 제3정당이었는데 국민의당은 열린민주당보다 이제 못하는 당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그건 오로지 저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냐면 대구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었잖아요.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측근들을 공천을 했어요. 네. 과연 그때 정말 이 조국 사태 후에 정의롭고 공정한 분들,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공천을 했으면 저기 괜찮네, 저기 한번 지지해볼까라고 해서 지지율이 좀 더 탄력을 받았을 것 같은데
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권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공천했단 말입니다.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오로지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다. 예.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. 그러게요. 그 대구에서 봉사활동할 때 국민의당 인기가 좋았는데 그 좋았던 인기 얼마 안 지났는데 다 어디 갔나? 라는 또 궁금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.